자, 안녕하세요. 하이퍼리뷰 학원입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학원을 한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너무나 빠른 시간이었고, 처음에 학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오래 학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 3년, 5년 정도 하면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학원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렵더라고요. 새로운 어떤 환경의 변화도 어렵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게 미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재수생들을 처음 맡아가지고 가르칠 때는 자신감도 있었고, 또 우리 학원만의 특징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환경과 아니면 교육적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더 많은 것들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재수학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구비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뭐냐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는 거, 그것은 물론 학원이 해야 될 역할이긴 하지만 사실은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을 때 그것을 대학을 보내줄 수 있는 게 바로 학원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입시 컨텐츠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서 작업들을 진행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원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다. 학원에서 뭔가 다양한 입시 컨텐츠와 입시의 방향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을 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거죠. 그냥 학원에서 무조건 국어, 수학, 영어 학원이야, 너 열심히 공부하면 네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학생들을 더 높은 곳으로 끌고 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아니면 공부의 방향을 잡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좋은 정보를 주기도 되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재수를 결심하게 되어질 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대형 학원 또는 유명한 강사를 찾아서 재수를 결심을 해요. 하지만 사실 재수를 시작하고 재수학원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학교 생활과 다르지 않죠. 그 안에서 그냥 고립이 된다는 거죠. 내가 유명한 재수학원에 가는 순간, 내가 자리에 앉는 순간 나는 스스로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내 공부에 대해서 누구도 네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쵸? 그게 어쩔 수 없는 학원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하이퍼리뷰 학원은 학생들에게 조금 더 밀착해서 학생에게 맞춤형식으로 학생들이 성적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재수는 고등학교 3학년 때와 다르게 누군가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맡아야 된다. 내가 만약에 학원으로 전화했었을 때 누군가는 우리 아이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공부가 되어지고 있고, 어떤 진도를 보여주고 있고, 어떤 학습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재수학원에 전화를 해서, 내가 보낸 학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면 실제 어떤 선생님이 어떤 진도로 나가고 있는지, 학생이 어느 정도 예습과 복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학습 상태와 어떤 고민을 알고 있는지 명쾌하게 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학원들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재수를 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하며 책임질 수 있는 학원이 필요하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학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재수학원의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학원보다 우리 학원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수를 하게 되어질 때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 패턴이나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학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치동에 정말 많은 학원들이 있지만 그 많은 학원들이 다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학생들이 한 학원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또는 예를 들어서 집단식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들, 또는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 또 수학이 약하거나 잘하는 학생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학원의 선택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로 아주 대형 학원이고 유명한 강사들이 수업하는 학원은 아니지만, 반드시 부모님들 중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이 재수의 이 시기에 누군가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우리 아이의 공부 상태 또는 예습과 복습의 상황, 또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주면서 짧은 기간 동안의 성적을 끌어올려주기 위해 최적화되어진 학원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집단식 재수를 버리고 나만의 성공 재수로 가자. 이게 이제 저희 학원에서 강조하는 바인데요. 자,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과연 수능이라는 건 어떤 거냐. 사실 저는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또는 작년에 재수를 하고 난 다음에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재수나 삼수를 결심하고 있지만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왜냐하면 전년도의 입시와 올해의 입시가 항상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올해 수능에서 100% 인정된다고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항상 어렵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재수를 하고 삼수를 결심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선뜻 너 재수해라. 너 삼수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실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것이 바로 수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2020학년도의 수능의 특징이 어땠었냐면 첫 번째는 작년은 국어가 어려웠어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국어가 어렵기 때문에 국어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은 입시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올해는 국어가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작년보다 국어는 어렵지 않았지만 국어는 중요한 거예요. 올해는 수리 가형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서 높은 표준 점수가 나왔죠.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수학의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던 게 수학의 원점수가 높아서 높게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국어와 수학의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는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지는데 그 수학의 표점이 높게 나온 이유가 내가 수학의 원점수가 높아서가 아니라 수학이 그냥 어려워서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84점을 맞았더니 1등급을 맞아서 표준점수가 134점이야. 근데 국어가 84점을 맞았더니 국어는 3등급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져. 100분의 차이가 10% 이상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갈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되게 한정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어려웠다, 수학이 어려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표점이 높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수능 영역별 불균형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균형이 발생이 되어지면 동일한 표준점수 400점이라 하더라도 불균형이 발생이 되어지면 실제 400점이 395점의 대우밖에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균형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이 어려웠다, 국어가 어려웠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위험한 요소인데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정시에서만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쉬우면서도 어려워야 되고 보편적이면서도 변별력이 있어야만 되는 게 수능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에서는 반드시 불균형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올해는 수리 가형과 수리 나형에서 일부는 영역의 출제 범위가 확대되거나 수리 나형 같은 경우 수리 가형 같은 경우 일부 영역이 빠지면서 전년도와 다른 출제 범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수학에서 어려움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수리 가형은 작년과 비슷했죠. 그리고 상위 누적 비율이 중요해요. 작년과 비슷해서 92점이 1등급이었어요. 92점 1등급을 내가 맞았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면 결국은 누적 비율이 중요한데 92점은 5.63%예요. 하지만 93점을 맞게 되면 2.51%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거기서 1점을 더 맞느냐 92점을 맞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대를 갈 수 있느냐 치대를 갈 수 있느냐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 있느냐 대학의 구분이 나눠지기 때문에 결국은 1등급도 많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누적 비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영어는 작년보다 쉬웠죠. 그래서 영어는 작년보다 쉬웠지만 사실 영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어는 뭐 등급이니까 다른 과목들은 대부분 표준 점수나 100분의 1을 반영하는데 영어는 등급으로 반영하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능을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죠. 영어가 뭘 결정해? 첫 번째는 대학을 결정해요. 영어가. 예를 들어서 연대와 고대가 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는 영어 반영비율이 높기 때문에 영어를 2등급을 맞으면 지원이 사실상 어렵죠. 하지만 고려대는 영어 반영비율이 적기 때문에 2등급을 맞고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 대학을 지원하게 되어질 때 학과를 결정하게 되어질 때 또는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영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는 입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사탐과 가탐이죠. 내가 사탐과 가탐을 무슨 과목을 선택하느냐, 그 해의 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까지 출제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나의 대학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운이 좋아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자연계에서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는데 지구과학에서 만약에 표점이 높게 나왔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지구과목을 선택을 했고 1등급을 맞았고 아니면 1등급 위에 점수를 맞았는데 높은 평균 점수를 갖게 되어지면 다른 학생과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물리2의 1등급의 점수가 68점의 효율 점수인데, 그쵸?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42점이 1등급이었단 말이에요. 67점이고 지구과학 1의 최고점이 74점이에요, 무려. 그렇기 때문에 물리의 최저 점수가 68점이니까 물리 1을 선택하고 50점을 맞은 학생은 66점, 지구가 1을 선택하고 50점을 맞은 학생은 74점이에요.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점수의 8점이라는 점수는 아시죠? 엄청나게 커다란 점수인지. 대부분 의대와 치대가 갈리는 지점은 1점도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1점으로 모든 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탐구 과목에서의 점수 차이, 경제를 선택했을 때 68점,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을 때 64점이라는 이 4점이라는 점수는 어마어마한 점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수능이라는 요소는 정말로 불안정하다. 내가 올해 작년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고 우리 애도 열심히 하고 싶어 하고 또 부모님 생각할 때 우리 애는 반드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죠. 하지만 걱정되는 요소는 뭐냐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가장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첫 번째, 그런 불안정한 수능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수능을 조기 완성해야 돼요. 조기 완성.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에 80점을 맞고 있던 수학이 한 번 100점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100점으로 수능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죠. 80점 맞던 학생이 100점을 맞으려면 100점을 여러 번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실제 가장 어려운 수능에서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조기 완성해야 되고 조기 완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진행이 되냐면 실전 파이널 과정이 반복이 돼야 돼. 그 기간이 길어야 되거든요.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또 다양한 수준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실전력을 키우는 과정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핵심은 바로 입시 컨설팅이죠. 결과적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시는 똑같은 수능 성적을 가진 학생이 똑같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낮은 성적을 가진 학생이 더 높은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물론 높은 성적을 가진 학생이 높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높은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수능을 내가 잘 봤다고 해서 꼭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수능 조기 완성하고 두 번째는 실전력, 가혹한 실전 파이널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고 여기에 올바른 입시의 전략들이 결합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재수하면 얼마나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재수를 할 때는 학생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는? 난 열심히 하면 다 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나 갈 수 있어. 나 열심히 해서 의대 갈 거야. 나 열심히 해서 서울대 연고대 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게 있죠.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 내가 뭐든지 목표를 실현할 수 없는 이유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만약에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 입장이라면 수능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파이널 과정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성적을 되게 우수한 성적을 맞다가 수능에서 아차 실수 잘 못 봤어. 그럼 그런 학생들은 3월에 모의고사를 보면 그때부터 점수가 나오죠. 그럼 그때부터 파이널 과정이에요. 하지만 내가 평상시에 나오던 성적이 2등급, 3등급이었어. 라고 한다면 재수를 시작하는 시점서부터 파이널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해야 되는 건 뭐야? 고등학교 때 재수하면서 공부했었던 부족했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과정이 먼저 시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재수를 하게 되어지면
많이 오를 수 있는 점수가 표준 점수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약 15점에서 20점 정도를 올릴 수 있으면 최대치라고 봐요.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해요. 표준 점수 15점에서 20점이 최대치다. 하지만 불가능은 없어요. 자, 요번에 이제 정식 컨설팅 하면서 어떤 한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이 전년도에 흔히 말해서 점수를 어느 정도 맞았냐면 자연계 학생으로 한 이 정도 맞은 것 같아요. 370점 정도의 점수를 맞았어요. 근데 요번에 그 학생이 원서를 쓰면서 여기 의대, 경희대, 치대 정도의 성적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표현 점수가 한 401점 정도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정도라고 생각하면 거의 30점 정도의 표현 점수를 올랐는데 3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거의 0.4%의 100분위까지 상위 누적 비율까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성적 향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어떻게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올랐냐고 물어봤더니 본인 얘기로는 재수를 하면서 자기 공부 시간을 많이 가져갔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많이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문제는 다른 학생들이 문제를 그렇게 많이 안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거 외에도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었을 것 같고 그 학생 나름대로의 뛰어난 공부 방법 또는 그 학생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고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지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이 정도에서 여기까지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정말 극소수의 학생들이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까지 성적이 오르냐면 상위 점수가 단국대 건축공학과를 만약에 이번에 원서를 쓸 수 있는 점수였다. 366점 정도의 표현 점수를 가졌다. 자연계에서.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점수가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 정도까지 올라가면 정말 성적이 많이 오른 거예요. 거기서 더 올라서 만약에 중앙대 정도까지 성적이 만약에 올랐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성적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366점을 맞은 학생이 사실은 건국대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사실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또 문과의 경우도 단국대학교 법학과에 376점 정도가 표준 점수인데 이 성적대에서 실제 열심히 공부해서 오르면 20점이 오르면 동국대학교 법학과 정도 오르는 거죠. 이 정도까지 오르면 대단한 점수가 오르는 거거든요. 자, 참고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13점이라고 하는 거는 수능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받게 되어지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 대한 표준 점수의 합입니다. 합이고 이 표준 점수의 합이 대학의 실제 서열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요번에 재수를 열심히 해.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서울대 연고대를 가고 싶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할 수 있다고 믿지만 문제를 가만히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수능 때까지 30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가 전년도에 공부를 완전히 완성한 학생의 입장이라면 300일 동안의 파이널 과정이지만 내가 만약에 2등급, 3등급의 학생이라면 적어도 6월 달까지는 수능의 기초를 다지거나 기본학습을 하는 기간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고 그럼 실제 파이널 과정이 6월 이후의 시간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시간이 약 180일밖에 없거든요. 기간이 되게 짧다는 거예요. 기간이 되게 한정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최대로 오르면 여기서 올라봤자 이 정도까지밖에 성적이 안 오르는 거고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에서 만약에 재수를 한 학생이 실제 오를 수 있는 성적의 폭은 이 정도까지는 안 올라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동국대를 만약에 지금 붙을 수 있는 정도의 수능 성적을 맺었지만 내가 만약에 연대나 고대, 서울대를 가고 싶다면 그러면 실제 그 벽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어떤 벽? 재수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기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의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일반적인 지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신만의 학습 방법과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학습의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집단식 재수 프로그램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녀봤죠?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재수를 하면서 재수학원에서 공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루에 7교시, 8교시까지 집단식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짧게 진행이 되는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을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점들이 뭐냐면 느린 진도 첫 번째 그리고 나는 정말 이거를 공부하고 싶은데 그것을 공부할 수 없는 시간이죠. 불필요한 수업으로 인해서 자기 공부 시간이 침해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뭘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소시켜서 공부할 수 없는 환경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수학원은 마치 버스를 얘기하면, 버스라고 하면 한 80km로 달리는 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목표 대학까지 가거든요. 내가 그 버스를 타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80km의 버스를 타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이탈 없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버스의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재수종합반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버스에 타는 순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 이거예요. 하지만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목적지, 대학이라는 목적지까지 가긴 가지만 빠르게 못 가니까 결국은 높이가, 예를 들어서 단국대학교 시작해가지고 세종대나 아니면 숭령여대에서 끝나거나, 동국대에서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경희대에서 끝나거나, 이 정도에서 목표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거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는 결과적으로 이런 안전하지만 느린 버스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로드맵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본인의 좀 더 큰 목표를 갖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학습법을 가져야만 실현이 가능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누구나 재수를 하게 되어질 때는 큰 꿈을 갖죠. 내가 실제 이번에 재수를 하게 되어질 때 단국대 이하의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을 얻었다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재수하면서 갖게 되는 꿈은, 나 이번에 열심히 해서 의대, 치대, 한의대 갈 거야. 아니면 서울대, 연고대 갈 거야. 나 서강대 꼭 갈 거야. 중앙대 갈 거야. 세종대 갈 거야. 이렇게 꿈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꿈이 높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항상 꿈은 높게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들의 꿈은 불가능은 없기 때문에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바로 뭐냐면, 재수라는 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거.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의 취약점, 해소해야 되는 공부의 양. 이런 부분들이 단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학습 방법과 플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지 여러분이 선택한 학원,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공부를 절대로 책임을 지진 않아요. 그거는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공부는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여러분이 방법을 선택해야지, 학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 것 같으면 공부를 자기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공부라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의 의지가 얼마나 발휘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 그냥 많은 시간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수를 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여러분의 공부 패턴, 여러분의 공부 성향,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짧은 기간 동안에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학 입시 일정과 성공 재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재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3월에 재수를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게 되어지면 올해 수능이 11월 19일인데 정말 긴 시간이죠. 하지만 기간이 이렇게 긴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눠서 생각하면 6월 4일날 평가원 시험 보게 되고, 그 다음에 9월 2일날 평가원 시험을 봐요. 그리고 11월 19일날 수능 시험을 보기 때문에 기간은 3단계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재수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는 바로 언제냐면 3월부터 6월까지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는 바로 수능의 기초와 기본을 다지는 시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학생들이 재수를 시작하면 이때부터 재수를 바로 다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은 이때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니면 재수를 하면서 충분하게 기초과정을 쌓지 못했다면 사실 이 기초과정을 쌓는 시기가 6월이 되어야만 이때부터 이제 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학생들이 이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고, 기간이 이만큼 있는 거죠.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대부분 6월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실력을 쌓는 공부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기간이 아주 짧다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재수를 한다, 그래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재수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뭐냐면 수능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기간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부가 잘 안 되어져 있는 학생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점수가 2등급이거나 3등급이거나 아니면 수능을 봤는데 내가 수학은 성적이 3등급이고 2등급인데 국어나 영어나 다른 과목은 좋아.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 취약 과목에 학습의 불균형이 발생이 되어졌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성적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은 그런 걸 보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재수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6월까지 이 시기가 학습 전략이 재수의 성공을 반드시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재수 처음에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 애 요번에 어디 보냈어. 어디 대형학원 보냈어. 열심히 할 거야.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 왜 그러지 않냐면 일반 대형학원들은 획일화되어진 집단식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우리 아이의 부족한 부분들을 학원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만약에 국어가 전년도에 3등급을 맞고 수학을 1등을 맞았어. 그럼 어떠해요? 이 학생은 국어 과목에 집중적인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집단식 수업은 진도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결하지 못해보니까 결국 이게 해결이 되어지지 못한 상태로 6월을 가게 되면 6월이 돼서도 성적 향상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학원에서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참고 열심히 끝까지 하는 사람이 반드시 수능 성적이 오른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죠. 물론 이 말의 의미에 진실성도 있어요. 그게 입시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 재수는 무엇보다도 관리가 중요하니까. 하지만 무조건 끝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수능 성적이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반드시 조기 완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돼? 조기 완성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실전 파이널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6월까지 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부모님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아이의 성적의 취약점을 반드시 6월 이전에 잡아줘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집단식 수업들보다는 개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맞춤형 수업만 듣는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과외 많이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나? 그게 아니죠. 과외에서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예습 복습이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돼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과외도 그냥 수업만 듣고 말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를 시작하고 6월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취약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해결, 그 다음에 성적이 낮다면 전체적인 성적을 향상시키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부모님께서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여기는 학생들이 이러한 요구를 못해요. 부모님들은 그냥 학원 보내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모님이 방향을 제시해야 되죠. 자, 너 이성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대형학원 가거나 기숙학원에 가게 되어지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해소가 되지 못하면 결국 6월이 돼서도 성적 향상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단은 6월 정도까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해결을 통해서 빨리 성적을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가 경쟁력이 갖추어지고 나면 6월이나 9월 이후로 그때 대형학원을 가자. 이런 식의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어떤 대형학원 보내면 우리 학원 어디서 재수해? 이런 걸 자랑으로 삼던 시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자랑으로 삼지 않잖아요. 학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학원을 보내려고 나면 남는 것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 성적에 대한 부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학생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드러나는 건 결국 6월이나 9월 가야 들어가는 거예요. 학원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시작하면 그때는 발을 못 빼죠. 왜? 공부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안 나왔는데 만약에 기숙학원 보내놓고 공부 시작했는데 조금 봐가지고 한두 달 있다 애를 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학습이 선택이 내가 선택한 학원의 선택이 아니면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실패인지 성공한지를 확인하려면 결국 6월, 7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6월, 7월 가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된다? 재수를 시작해가지고 6월달까지 이 시기가 학습이 결국은 재수의 성공을 결정하는 시기고 이 시기 동안에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다? 취약한 부분에 대한 성적 향상 그리고 학습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반드시 그 시기가 6월 달까지는 완성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널 과정을 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수업과 과도한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잘 안 되죠. 학생들이 대부분 재수학원에 다니면서 학원 수업 듣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인강을 또 들어요. 인강을 듣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인터넷 강사가 학원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보다 잘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니까, 두 번째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학원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보완하고 내 나름대로의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냐면 자기 공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계속 먹는 거죠. 계속 먹는 거예요. 먹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그거를 소화시키는 과정들이 있어야 그래야 신체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먹기만 하게 되어진다면 결국 소화 과정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몸이 과부하가 걸리고 체하겠죠. 탈이 나고 병원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로 예습하고 복습하고 수업을 듣는 과정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자기 것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대형학원에서 진행하는 학습의 문제점들은 결국 뭐냐면 학생들이 학원의 수업,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결국은 듣는 수업의 양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재수하면서 경험해 봤어요. 또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걸 보면서 경험해 봤어요. 뭘 경험했습니까? 듣는 수업이 효과가 없다는 걸 경험해 봤어요.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걸 경험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하면서 또 그런 학습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결정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6월까지 나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결국 취약 과목에 대한 해소와 부진한 과목에 대한 성적 향상, 그 다음에 학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 자기만의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 학원은 선택을 하고 나면 되돌리는 시기는 6월, 더 늦으면 9월이에요. 아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6월이나 9월까지 되돌려도 그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6월이나 9월 정도 되었을 때 목표를 이루었다면, 하지만 6월이나 9월이 됨에도 불구하고 학습의 부진이 해소가 되어지지 못하였다면 재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대형 학원을 다니다가 6월이나 9월 돼가지고 저희 학원에 다시 오시는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결국 뭐냐면 6월이나 9월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수할 때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학습의 불안정한 요소나 성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은 6월이나 9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과정을 다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재수학원 보내놓으면 재수 시작하면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무조건 성적 오르겠지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 나의 성적, 나의 공부 패턴,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의 문제점이 과연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원을 선택하고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학습 패턴과 성향에 맞는 학원은 과연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치동에 많은 학원이 있고 전국에 많은 학원들이 있어요. 어떤 학원이 어떤 학원보다 무조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학생의 공부 패턴이나 성향에 따라서 맞는 학원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자, 그러면 저희 하이퍼리뷰에 맞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닌 학생들은 저희 학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 마치 우리 학원이 모든 학생들에게 다 맞는 학원인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 우리 학원의 특성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오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학생 맞춤 플러스 단기 완성은 성공 재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수능은 단기 완성해야 되고 단기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집단식 획일화된 대형 재수 학원에 부적합하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난 재수학원 너무 좋아, 거길 가시면 돼요. 학생들이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더 활력 있고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서 공부하면 더 공부가 집중이 안 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집단식 획일화된 대형 재수학원이 부족하거나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 학원하고 맞고요. 자, 두 번째는 학습의 기초가 좀 부족해. 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뭐 4등급, 5등급을 맞아야 부족한 것이 아니라 1등급이나 2등급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할 때 채워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학습 습관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학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원에는 이제 담당 실장님이나 스터디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매일매일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습과 복습의 양도 체크하고 매일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공부 내용에 대해서 동기부여와 올바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재수학원들 어떻습니까? 담임 선생님이시지만 담임 선생님은 그냥 수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냥 상담하는 정도? 그 정도이지 실제 학생의 공부 상태에 대해서 밀도 있게 공부해 주시는 상담해주는 학습 컨설턴트가 대부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 이제 저희 학원의 장점이고, 수업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학생 맞춤 수업과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의대나 치대에 합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실제 의치대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막 수능에 3등급 나와서 성적을 올려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작년에 거의 내가 의대나 치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는데 일시적으로 수능 시험을 못 봐서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은 양의 수업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 공부에 방해가 되거든요. 제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많은 수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정말 실력 있는 강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면학 분위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을 입시로 이끌어줄 수 있는 입시 컨설팅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많은 수업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학습할 수 있는 환경과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작년에 재수학원에 실패한 N수생들이에요. 특히 N수생들은 작년에 재수학원에서 공부했는데 올해 또 재수학원을 선택할 수 없어요. 작년에 A라는 재수학원을 선택하고 올해는 실패했으니까 B학원으로 가. 학원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학습 프로그램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재수학원 선생님들은 올해는 A에서 수업하다가 계약가가 끝나면 B학원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이름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재수학원에서 실패한 학생들이 재수학원을 또 가게 되어지면 짧은 기간 안에 재수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죠. 뭔가 신선한 충격이나 자극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저희 학원이 맞고요. 고3 실패의 원인이 과도한 수업으로 인한 시간 낭비의 부족이야.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왜 실패했지 봤더니 듣는 수업이 너무 많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 듣느라고 시간 다 낭비하다 보니까 내 공부 시간이 없었어. 내 공부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해외에서 유학하고 귀국하신 분들, 재외국민 전형에 계시는 분들 이거나 아니면 그냥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올해 정시를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학원하고 잘 맞습니다. 자, 이러신 분들은 이제 저희 학원을 선택하시고 학습 프로그램을 따라가시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자, 2021 차별에 대한 성공재수 시스템이다. 우리 학원에서 진행하는 성공재수와 독학재수 신입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 학원의 장점이 대치동에서 15년 놀라운 입시 결과와 차별화된 시스템. 사실 학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학원이 15년 정도를 한 자리에서 운영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죠. 뭐 질기다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15년 정도 학원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부족한 점이 여전히 많지만 어찌 보면 경쟁력을 갖추었다. 그 기간 내내 많은 발전을 이루었겠구나. 꾸준히 뭔가 노력을 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대치동이라는 이 지역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한 지역에서 학원이 15년 정도 꾸준하게 운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강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오랜 기간을 또 더군다나 이런 재수생들을 지도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문성이 있겠구나.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입시 컨설팅이라든가 입시에 대한 노하우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 줄 수 있고요. 자, 서울대, 연고대 등 석박사 출신의 대치동 최고의 강사진. 여러분이 대치동을 찾는 이유. 그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수한 강사진이죠.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면 저희 선생님들의 프로필이 다 있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서울대, 연고대 석사나 박사, 전문
성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하지만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인터넷 강사이시거나 아니면 대치동에 있는 현장 강의를 하시는 분들하고 좀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현강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보다는 어떻게 메이드된 수업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전달력이라든가 학생과 호흡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고요.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그분보다 예를 들어서 판서를 하거나 아니면 화려함은 떨어질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학생들이 뭐를 물어봤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해서 질문하시고 답변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현장 강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강의를 하시는 분들 아주 훌륭한 분들이지만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바로 들이댔을 때 바로바로 풀어줄 수 있는 분들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학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학생들이 뭔가를 공부하다가 뭔가 막히는 게 있었을 때 그거를 바로 질문했었을 때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좋은 학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이가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학원에서 뽑는 이유인데, 왜 그러냐면 저희 학원에서 수업하는 진행하는 방식이 학생 맞춤 1대1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냥 과외식 1대1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소수 수준별 수업을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과 선생님이 직접 밀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을 질문했었을 때 막힘없이 질문해줘야지, 선생님이 애가 물어봤더니 난 몰라 또는 불친절해, 그럼 사실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하시기가 좀 어렵죠. 대부분 선생님들이 학생의 성향을 잘 이해하시고 또 학생에게 친절하시고 또 학생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 학원에서 재수 프로그램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독학재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학재수를 하면서 내가 한 과목 정도만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 1대1 개인 과외식 수업을 듣는 취약과목 독학재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공재수 종합반이라고 해서 학생 맞춤형 수업과 소수 수준별 수업을 연계하는 방식, 그러니까 특히 국어와 수학은 1대1 개인 과외식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와 탐구는 소수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성공재수 종합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프리미엄 성공재수라고 하는 것들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대1 개인 과외식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4가지 프로그램들은 학생이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하이프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방식에 대해서 선택하시면 되고, 또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서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수업 진행하는 방식이 예습, 수업, 복습의 피드백 방식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학원의 수업 방식은 이거죠. 학교하고 똑같죠. 1, 2, 3, 4 수업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5, 6, 7 수업하고, 이렇게 몰아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좋습니까? 이렇게 수업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숙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수업을 들어야 되고, 수업을 들으면서 졸고, 수업을 들으면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땐 지치죠. 졸렵죠.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 저희는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의 과정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을 공부하면 하루에 4교시 정도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죠. 2시간 자기 공부, 과제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수업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복습 시간을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결국 수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지루함이 해소가 되어지면서 본인이 숙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수업 듣는 구조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발전이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1대1 개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 1대1 개인 수업 1시간이 학원에서 듣는 수업 정말 4시간이나 5시간 정도의 수업의 양을 해소하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학원에서 수업은 50분 수업을 하면 먼저 첫 번째 15분에서 20분 정도에는 전 수업에 진행했었던 내용을 반드시 복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20분, 30분의 진도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여러 아이들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잡소리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 수업을 진행하는 게 50분 중에서 한 20분 정도밖에 수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든 문제를 하나씩 풀어주게 되죠. 만약에 수학 문제를 20문제를 줬는데 뭐 물어봐. 그래서 5문제만 이렇게 풀어줘요. 학생들마다 다 다르죠.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단식 학원의 수업은 처음서부터 내용을 다 풀어주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다 보니까 진도가 느려지게 되고, 내가 아는 부분은 깊이 못 들어가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불필요하게 수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업이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방식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취약 과목 중심의 시간표 편성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수업을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수학이 약해, 어떤 학생은 국어가 약해, 그럼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의 수업을 편성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죠. 그러면 수업이 많아지고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취약 과목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지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철저한 예습 복습과 확인 점검 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리뷰 튜브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자꾸 올리는 이유는 사실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제 자신이 이걸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다른 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찍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찍으니까 실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 스스로도 많은 준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프로그램을 짜면서 나 스스로도 내가 학원을 운영을 하거나 학생들을 지도할 때 좀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입시 콘텐츠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학원에 오시게 되어지면 제가 직접 학생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한 공부 방향, 그 학생에 대한 수시나 정시에 대한 입시의 컨설팅, 그 다음에 평상시 학생과 상담을 통해서 그 학생이 어떻게 하면 성공재수를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끌어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쏟아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모집 기간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냐면, 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자, 요번에 이제 2021 재수종합반과 독학재수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서 접수는 모집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원의 정원이 사실 저희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원이 최대 30명에서 40명 정도만 인원을 받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명, 200명 이렇게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인원이 많다 보면 원장이 아니라 다른 대리 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자를 써서 학생들을 케어해야 되겠죠. 제가 학생들을 맡을 수 있는 인원의 범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 수를 한 30명이나 40명 정도만 소수 정원만 인원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재수종합반, 독학재수 전체 인원이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반 학원들처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반중심이 아니에요. 일반 재수학원은 반중심이죠. 그러니까 어떤 반에 인원이 만약에 20명, 30명이면 담임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 담임선생님이 얘를 관리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학원에 있는 명이 30명이다, 40명이다. 그럼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입시 상담은 제가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에 대한 예습과 복습에 대한 학습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실장님이 따로 계시고 그 부분이 매일 관리하세요. 그 다음에 과목적인 부분들은 담당 선생님이 관리하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이라고 하면 수학 선생님, 또 국어는 국어 선생님이 1:1 개인 수업을 진행하니까 그분들이 무엇보다도 아이의 공부 상태라든가 학습 상태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전문화되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또는 학생들이 학생의 공부 상태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상담을 원할 때는 깊이 있는, 또 실제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체계화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었던 내용은 학원의 특징은 취약 과목 중심의 1:1 수업, 그 다음에 수능 조기 완성과 실전 파인을, 그 다음에 철저한 학습 관리와 입시 컨설팅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들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분들의 공통점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재수학원의 선택이 중요하다. 내가 재수학원을 보냈다. 우리 학생이 재수학원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만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면 그러면 결국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적어도 6월, 적어도 9월 달까지는 결과를 기다리셔야 되고, 그 결과가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올해 입시는 성공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 초기 학원의 선택이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찍은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원이 모든 학원보다 좋다. 저희 학원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희 학원에게 맞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대형 집단식 학원이 안 맞는 학생들, 또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로 인해서 자기 공부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작년에 내가 재수학원을 다녀본 학생들, 또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실패의 원인이 자기 공부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뭔가 좀 더 집중적으로 자기 공부 시간을 가져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학생들이라면 대치동에 15년 정도, 대치동에서 15년 동안 재수학원을 가리키면서 학생 맞춤형 이런 재수 프로그램을 운영한 저희 하이퍼리뷰 학원을 선택하시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성공 재수를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대부분 전화를 받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올해 선택한 재수가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여러분이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재수를 하게 되어지는 여러 상황에서 힘 빠지고 힘드시고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고 나면 사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웃으면서 또는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이 과정이 좋은 결과를 매듭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학원의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